넥센타이어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7.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8회전을 나타냈고 PBR은 0.39 상태로 매우 낮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6,43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2%가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이 더 높게 증가하면은 실제 이익보다도 그 재고 이익이 애드가 돼서 이익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산출되는 원가 회계 매출 원가의 매직 산식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3.9% 증가했고 금액상 이익률로는 2.1% 상승했습니다. 판매비하고 물류월가라는 것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33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9% 상승했고 원가 생산성도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물류 원가가 있다는 것은 제품의 물류업으로 매출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5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 반대로 내려갔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재료비는 내려갔다. 그러면은 이 갭이 마이너스 4.9%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아니라면은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됐을 겁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7.2%가 증가했고 스루풋률은 2.3%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5.7%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27로 전년보다 0.02포인트가 상승했어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286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원가회계 영업이익 바다는 50억 1,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재고가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루풋 손익이 108억 원이 더 영업이익이 더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 연초 재고보다 121억 원이 증가했고 전년도에는 267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 원재료가 있는데 그 미착품을 올해부터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하고 있네요. 유동 운송 중 원재료, 또 유동 운송 중 상품 이렇게 또 별도로 이렇게 표시한 게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배부 기준이 아니라 분배 개념이다.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스루풋 회계는 그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원가 회계는 가공비를 배부하는 거고요. 이 대립에서 그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를 부인합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 좀 표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정리해서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회사는 A 재고자산의 변동을 상품, 제품, 제공품 및 원재료까지 넣습니다. 마이너스 91억 원이라는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원재료 매입액으로 되어 있으면은 전체 재고자산에 원재료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뺀다는 얘기 같아요. 미착자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품은. 그러나 이 상품 매입액으로 하면은 총 제조 비용이 갭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총 제조 비용은 생산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액 및 상품 매입액은 좋아요. 근데 원재료 매입액이 돼버리니까 그게 총 제조 비용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총 제조 비용은 이 재료비에다가 그러니까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더하면은 그게 총 제조 비용인데 이렇게 하면은 좀 오류가 나니까 저는 그 매출원가는 확인돼 있는 거고 기말재고하고 기초재고 가공비 배부 제거자산으로 본다면은 그거로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경비 7,61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212억 원을 뺀 5,40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이 1.3%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1.3%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투명 회계 검증 3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1번과 2번의 갭이 20복 7,800만 원인데 요게 이제 원재료를 집어넣고 있어요. 재고자산 변동에. 이게 원재료를 넣으면 안 되는데 참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일한 원재료의 증감액이 총 제조 비용에 요만큼 또 계속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3단계 현금 물음표 기준에 또 오차가 있는데 자,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마이너스 170억 8,700만 원이면 이만큼 돈이 현금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15억 8,600만 원 오히려 재고가 증가한 게 아니고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은 그 갭이 187억 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갭이 있는 경우는 조선천지에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뭘까 한참 해보다가 넥센의 독특한 점이 이 물류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상관관계를 넘어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금액이 약간 유사하거든요. 물류원가가 재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글쎄 옳습니다. 자관 이만큼 갭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떳떳하게 공시를 해요. 좀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투명성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참 어렵네요. 그래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2,76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7.3% 증가했고 직원 수는 88명이 증가가 됐어요. 인당 평균 임금은 8,660만 원으로 중견기업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 전년 동기보다 5.1% 임금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운반비가 무려 1,324억 원이나 됩니다. 이게 내수만이 아니고 수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은데 이 운반비하고 연결된 게 물류원가일 거예요. 물류원가는 물류업으로 매출을 일으킨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원가가 185. 이게 운반비하고 분리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9.8%로 내려갔습니다. 매출은 증가했는데 그리고 수르프율은 올라갔죠. 그러면 역방향이면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는 약 1% 줄였고요. ROE는 ROIC라고 하는 거를 ROE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0.5% 상승됐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 성과 평가가 네 가지의 그 트렌드가 나오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프율은 상승했다.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금액이 올라가서 매입 가격이 올라가서 증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금액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 2차 추론에는 하락했다라고 추론을 했죠. 모순이 나옵니다. 이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 그 증거로서 하락했다는 게 금액이 아니더라도 수량으로 전체 출하량 나누기 남아있는 재고로 하면은 이게 될 거예요. 저희는 수량으로 외부에서 알 방법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냐?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가중평균 개념을 영업에서 제가 그 창안하면서 이 가격, 그 내수 가격 판매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말단 사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판매 과장이 저를 그때부터 인정해가지고, 전무가 된 이후로도 저를 많이 아껴줬던, 그 대학 나온 다른 애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못 내더라고요. 저는 판매 가격에 가격 인상 요인을 가중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해냈거든요. 그거를 또 그때는 정부 설득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보통 단순 평균 가지고 뭐 작업들 하는데 제가 가중평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중평균으로 하면은 84.9% 영향력 범위 내에서 0.8%가 인상이 된 겁니다. 원재료 매입 가격이. 그러면은 단정 추론은 되는데 손익계산서하고는 또 모순이 되죠. 판매 가격은 3.2% 상승한 거로 그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모순이 해소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평균 상승률은 0.8%인데 판매 가격은 3.2%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하가 됐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에서의 재료비 인상 추론은 맞다.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분기까지의 그 진도율은 전년 실적 대비 78.9%인데 요 추세대로 그냥 간다고 연말 매출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은 1 플러스 25%를 해가지고 목표이익도 그대로 해가지고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2조 547억 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 재료비 하나만 가지고도 1 플러스 25% 해가지고 이거는 또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똑같은 금액으로 매출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우수리 같은 건 싫어하니까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 현대차에다가 타이어 한 찹은 몇 바퀴 달리나요? 자, 200만 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얼마 남느냐? 200만 원 팔아가지고 10만 원뿐이 남질 않네요. 이게 장사냐? 10만 원뿐이 안 남는 게 2조 하면은 1,000억이 남는 거니까 뭐
그래도 20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는 이익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연간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3.1회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연말 지금 12월 달에서 다 돼가는데 노력을 해서 재고 회전율을 14회전까지 올려보자.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생산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매출을 더하든지 두 가지를 복합해서 이뤄내든지 세 가지 방법이 모두 통용이 된다면은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4회전을 할 수 있다면은 매출액은 2조 1,942억 원을 달성해서 영업이익은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이익이 난다. 회전율 6.8% 올리면은 영업이익은 더블이 늘어난다. 이게 스루풋 회계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측도 4분면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한 거 확인이 됐죠. 그리고 판매가는 여기서 소개는 안 하지만 원가회계보다 낮게 예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주가는 6,610원으로서 연초 주가보다 1,430원이 하락했습니다. PBR은 0.39분이 되질 않네요. 그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영업이익이 거꾸로 내려간 거죠. 상승이 됐다 그래도 많이 오르진 않았죠. 5% 이상 주주는 넥센이 44.9%, 강병중씨가 19.45%, 이걸 다 하면은 63%, 64% 정도 되니까 시중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진 않네요. 연금공단이 7.52%, 외국인이 큰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7.24%. 이상 넥센 타이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